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예, 아침에 3프로TV 예. 그게 이름이 뭐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예. 예. 거의 뭐 한 30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꽤 오랜 시간 예.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정기 뉴스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달러 강세와 뭐 미국 기업들의 이익 예. 이런 얘기도 쭉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좀 예. 해주시죠.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좀 중요한 얘기라서 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가져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가 좀 꺾이고 나면은 우리나라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기업 투자할 때는 환에 대해서 좀 네.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달러 리턴으로는 벌더라도 커런시 리턴으로는 빠지게 되면 그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러겠죠. 버는 느낌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쳤기 때문에 지난 3분기 말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MSCI 기준으로 해서 꼴찌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달러 텀으로. 예, 달러 텀으로 뭐 거의 마이너스 50% 예, 마이너스 40% 뭐 50% 막 이렇게 됐었는데 빠졌어요. 그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커런시 리턴으로 달러 리턴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흐뭇하셨겠죠. 네. 예, 환에서 달러 주식에서 깨지더라도 환에서 버니까 이제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지금부터는 약간 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달러를 평생 가져가겠다. 환 같은 거는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보다는 그 에셋 알로케이션 차원에서 달러는 그래도 내 전체 자산에 달러 자산을 한 20%, 30%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를 가지고 뭐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그냥 달러를 내 전체 자산의 일정 포션을 가져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았죠. 이번에 S&P 500이 25% 빠져도 실질적으로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면서 전체 자산에서 그래도 이 달러 에셋 부문은 이제 오히려 안 터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고 조금 더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달러를 좀 팔아가지고 또 원화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딱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단지 이제 그 외국인 순수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 왜 사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긴 한데 제가 좀 전에 우리 여미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8,000원짜리 지금 된장찌개를 먹으러 미국 사람들이 오면 6달러도 안 된다는 거죠. 6달러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 꽤 많은 미국 관광객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한국 주식을 쳐다보면 너무 싸 보이는 거죠. 정말 싼 거죠. 불과 그 코로나 2020년 그 해 11월에서 12월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이 깨지거든요. 1,100. 1,080원 갔었어요. 1,080원 갔으면 그때 당시에는 1달러로 1,080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똑같은 1달러로 1,400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또 많이 빠졌죠. 주가는 많이 빠졌고 달러도 보면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뭐 50만 원짜리 명품 주식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아까 뭐 50% 빠진 거예요. 50%. 맞습니다. 50만 원짜리를 뭐 25만 원 이렇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미국 기업들이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기업 실적 발표 계속 체크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익이 약간 감익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아까 3%에서도 설명을 쭉 예. 해주셨는데 이 중요하니까 예.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S&P 500 기업들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체 기업들 중에서 미국 매출하고 해외 매출이 네. 있는데 해외 매출이 39%입니다. 와, 꽤 크네요. 예, 미국 내 매출이 61%고요. 오. 그런데 섹터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밝은 파란색이 크면은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은 거고, 예. 짙은 파란색이 많으면 국내 매출이 많은 건데, 옆에서부터 보시면은 IT나 머티리얼, 소재, 그리고 필수 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이런 순으로 해외 매출이 많은 편이고요. 많은 거는 이제 IT 같은 경우는 우리 58%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머티리얼은 55%. 예, 머티리얼은 뭐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존재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크죠. 이것도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속해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 보면은 42%, 58% 하면은 대충 한 절반 정도 이상이 그러네요. 그 해외 매출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달러가 어느 정도 빠졌나 이렇게 보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제가 일별로 작년 평균하고요, 올해 일별로 평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평균 대비 올해 달러 인덱스가 12.2%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12.2%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제 한 번에 확 오른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면은 12.2%인데 그러면 해외 매출 비중이 39%고 작년 대비 평균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게 12.2%니까 환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환율 네. 효과를 제거할 때 강달러가 매출에 미친 영향은 한 5% 정도 내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실적 발표 보면은 실제 그 실적이 나오고 그 옆에 컨스턴트 커런시라고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환율 변동을 제거했을 때 실제로는 얼마가 더 늘었겠다라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YOY로 매출이 11%가 늘었거든요. 근데 환율 변동 제거 시에 16%가 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이 6%가 늘었는데 환율 변동 제거 시 15%. EPS는 4%인데 환율 변동 제거 시 11%. 와. 그래서 대충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 매출이 되게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그 전체적인 어떤 강달러로 인한 매출이나 이익 훼손이 대충 샘플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 환율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에 관찰되는 조짐은 달러 인덱스 보시면 고점에서 꺾이고 있잖아요. 네. 고점에서 그 꺾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그 9월 27일 날 113.1이 고점이었고요. 지금은 109.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 3.1%가 빠졌고요. 참고로 원달러 환율 보면은 10월 24일 날 1,442원까지 네. 올랐다가요. 그 최근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1,38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뭐 희적에서 뭐 예. 원달러 환율 1,500원은 갈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이 너무 그냥 쉽게 막 함부로 막 얘기가 돼서 예. 제가 뭐 내기도 했었잖아요. 예. 연말에. 의외로 이제 1,500원까지 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강세를 만들어낸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대외 금리차에 의해서 금리 자체가 미국이 유리하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책금리의 어떤 경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한 5.1%의 정책금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책금리 상단이 4%잖아요. 네. 4%에서 한 1% 내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 이유는 정책금리가 평탄화되면서 심지어는 좀 빠질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시장이 지금 이거를 그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고 있다면, 물가나 뭐 경기 자체가 사실 금리에 반영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그 매크로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지금 가격 변수나 밸류에이션 변수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S&P 500하고 12개월 포워드 EPS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S&P 500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20% 내외 빠져 있는데, 포워드 EPS, S&P 500의 이익 추정치는 지난 6월을 고점으로 지금 한 3.1% 정도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네. 2022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급격하게 그 기울기가 가팔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그런 영향들이 그 EPS에 상당 부분 지금 반영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피크아웃하고 내려오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매출에서 달러 때문에 훼손됐던 매출이나 이익의 정도가 예.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 이익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볼 때 강달러가 한 5% 정도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면, 반대로 강달러가 아니었다면 네. 5%가 훼손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럼 이익 자체도 아까 그 고점에서 한 네. 3.1%가 훼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달러에 의해서 훼손됐던 매출이나 이익 등 실적이 상당 부분 좀 반영되면서 그 이익 추정치가 빠지는 폭이나 강도 자체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심지어는 과도한 우려 자체가 지금 주가나 밸류에이션, 이익 추정치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꾸로 될 수 있다, 반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의 이제 경로, 예상 경로가 내년 5월이면 이제 5.1 정도 갈 거다라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예. 이런 5.1을 갔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예, 모든 맞습니다. 자산 가격이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10년물이나 그 2년물의 동향을 보면 2년물은 계속 정책금리를 이제 따라가려고 예. 하면서 4.8까지 갔었나요? 뭐 예, 그 정도 그렇죠. 갔었는데, 지금 10년물은 계속 4.2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네, 틈만 나면 이제 약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보면, 예. 정책금리가 5%까지는 못 갈 거다라고 이제 페드의 피벗이 곧 나올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뭐가 맞는지는 한번 이제 쭉 지켜 한번 보시죠. 이번에 CPI가 내일 모레 나오니까 그게 또 영향을 예, 주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네. 추정하고 있는 수치는 7.9%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7.9. 그래서 네. 좀 앞자리가 바뀔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아까 3%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ISM 제조업 PMI에 나오는 네. 지불 가격 있잖아요. 프라이스 네. 가격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확 빠지는 네.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CPI에 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어요. 네. 물론 그걸로 전부 CPI를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선행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믿는다면 이번에 그 7.9%라는 CPI는 뭐 그거보다 뭐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네. 정도로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고용 시장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게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네. 5%에서 4.7%로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게 앞으로 계속 저는 꺾일 거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시차를 두고 물가는 피크아웃 했다. 다만 이제 강도와 그 속도의 문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고차 가격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일단 CPI 발표된 거 보고 따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는 뭐 크게는 없고요. 네. 계속 이제 그 환율이 네.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계속해서 그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예.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과거 사례라든지 그 통계 이런 걸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거든요. 해보다 보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보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20년 평균치가 1130원입니다. 평균에 결국은 이제 정규 분포로 봤을 때 평균에 늘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수렴하게 돼 있는데 요 정규 분포의 끝자락에 있는 요 테일 꼬리 리스크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이 꼬리 리스크가 또 나온다. 그만큼 정규 분포에서 꼬리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가 힘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했을 때 이 원 시그마냐, 투 시그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투 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곧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시 노멀라이즈 이렇게 다시 평균적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페드가 그렇게 노멀라이즈 시키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경제가 극단적인 이 테일 리스크로 가는지 페드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물가도 잡히고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는지 그 부분이 내년에 한번 저희가 지켜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일호 상무님 오늘도 새벽부터 3%도 나가시고 여기도 그래서 좋은 자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